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명시한 방송법과 방통위법을 강조하자 MBC 내부에서 권력에 부역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철저히 짓밟고 공영방송 MBC를 사유화하는 데 앞장섰던 적폐 중에 적폐인 이진숙이 감히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영성을 입에 담는 처참한 현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명시한 방송법 한장 1조와 방통위법 한장 1조를 읽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준비해 온 내용을 읽으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내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제자리 찾기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진숙이 말한 공영방송은 MBC이고 그가 생각하는 공영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유튜브 수준일 것이라며 제자리를 찾게 하겠다는 것은 이진숙 자신이 앞장서 송두리째 망가뜨렸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았던 MBC를 되돌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본부는 이진숙이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MBC의 사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서둘러 교체해 공영방송 MBC 장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만이 이진숙의 유일한 쓰임이자 윤석열 정권이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내리고자 하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본인 경력을 검증한 CBS 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에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6일 노컷뉴스는 이 후보자가 MBC 기자 시절 부서 이동이 잦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고소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MBC 본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입에 올린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가장 먼저 한 일은 CBS 노컷뉴스의 검증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운운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내세우면서 검증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자기당착과 뻔뻔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진숙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을 경험했던 수천 명의 MBC 구성원들이 증인이라며 극도의 편향성으로 공영방송 MBC를 짓밟고 MBC 민영화를 시도하고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하는 구성원들에게 해고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며 트로이카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사찰하고 MBC 드라마에 아무 맥락 없이 자신의 얼굴을 장시간 내미는 등 그의 과거 행적 하나하나는 MBC 구성원들에게는 한심하고 부끄럽고 힘든 상처들이라고 했습니다. MBC 본부는 이어 이진숙이 95%가 넘는 압도적 찬성률로 사상 처음으로 MBC 기자회에서 제명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대전 MBC 구성원 90% 이상이 사장 이진숙의 퇴진을 촉구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진숙이 할 일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영방송의 공영성 등을 함부로 입에 올리며 그 의미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신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의 국회 탄핵 추진과 탄핵 발의 직전 두 번의 도주 사태로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코미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2008년 방통위 설립 이래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국회 탄핵을 모면하려고 재빨리 사표를 내고 도망가는 장관급 인사를 6개월 만에 2명이나 보게 될 줄이야. 윤석열 정권에서는 각종 해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강화, 콘텐츠 보호와 이용자 권익 보호, 미디어 다양성 확대,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과 방송통신 융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방송통신 관련 정책은 들어본 적이 없고 방송 장악과 탄핵 도주 같은 말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기관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이 웃지 못할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이나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야당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탄핵당할 일을 하다가 탄핵이 임박하자 사표를 내고 달아난 2명의 방통위원장이 문제입니까? 언론이 따져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과 합리적 논거를 통해 국민 앞에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합니다. 탄핵 직전 사표를 내고 사라진 2 방통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재임 중 한 일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인 이동관 씨는 이명박 정부의 대변인 홍보수석을 역임하면서 공영방송 KBS, MBC 장악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인데 방송통신이나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도대체 무슨 관련 경력으로 방통위 수장 자리를 꿰차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재임 중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을 내쫓고 자기 편으로 사람을 채워 넣은 뒤 공영방송 사장에게도 자기 편 사람을 앉혔습니다. 방통위 합의제 원칙을 무시하고 2인 체제에서 벌인 일이며 같은 방식으로 준 공영방송 YTN을 자격 미달로 보이는 사기업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에 정보심의까지 동원해 제재를 남발한 방심위를 그대로 방치했는데 방통위가 정부 비판적 보도에 가한 최고수위 제재는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온통 방송 장악과 비판하는 탄압을 위한 일만 열심히 하다 야당의 퇴를 막고 발에 직전 사표를 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관, 김홍일 2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법의 합의제 원칙을 무시해 법원의 위법성 경고도 받았습니다. 방심위원장의 정부 민원 심사는 이에 중돌방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위법과 불법이 정부 기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언론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데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심이 윤석열 정부 심판에 나서고 야당이 2번이나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특히 공영방송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어 끝내 공영방송 KBS 땡유 뉴스 같은 어용 보도나 하고 있는데 분노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권력 감시와 견제가 본업인 언론들이 권력에 아부하는 다른 언론과 그렇게 만든 정부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일부 주류 언론들은 무지마 탄핵 한국일보, 이재명 방탄 탄핵 조선일보, 도돌이표 탄핵 서울신문,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 중앙일보 등이 오히려 민주당의 탄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사표에 대해 꼼수 사퇴하며 비판했지만 이는 양비론을 펼치기 위한 재료에 불과했습니다.